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극우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형 집회를 여는 등 결집을 하자 민주당이 2일 새벽 당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 지도부는 새벽에 의원단체 대화방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정광훈 등 극우단체의 준동으로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만반을 대비해 국회에 비상대기해달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오늘 오전 중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이 예상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경호처와 공수처 갈등이 격해질 경우 윤석열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터진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민주당에서는 긴급 비상대기령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윤석열을 체포하는 과정까지 끝까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인데요. 한편 오늘 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서는 국회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빠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시간의 그래요? 싸움이지 다 돼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최상목이 뭐 임명하냐 안 하냐 가지고 걱정하셨는데 결국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구조 자체가. 그리고 지금 8명 체제이면 오늘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들어가면서 가처분 들어가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한 명이 사실상 재판관으로 임시 재판관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재판은 빨리 해줘. 당연하죠. 네, 헌재가 굉장히 빠르게 할 거예요. 네. 예전에 이진숙 그 사건에서도 헌재가 가처분 4일 만에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결정할 수 있고 저는 가처분 들어가면 일주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본인들 일이니까. 그 당연하죠. 시급하니까. 그러면 9명 체제는 신속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 마은혁 그 후보자가 개인이 헌법 소원을 넣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공무단임권 침해했다. 그거야말로 당사자 적격 아닙니까? 그렇죠. 100%? 다만 이것은 이제 가처분이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들어가서 가처분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 속도는 가장 빠르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해 밤낮으로 잠 못 자고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오늘 박규용 교수가 나와 이 우려감과 더불어 윤석열의 반란을 종식하는 3단계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관련된 중요한 내용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되는데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는 거예요. 네, 1단계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2단계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뭐냐? 민주 진영이 정권을 창출했을 때 3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저는 이제 그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지금은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잖아요. 예. 12.3 내란. 예. 근데 그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12.3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 내부에 논의를 관찰해보면 그렇습니다. 용어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는 자기가 혁명군의 수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12.3 혁명. 지금 저는 이제 그걸 반란이니까 반혁명이라고 봐요. 반혁명. 그것은 반혁명인데 그러면 그것에 맞서 싸우는 빛의 혁명이 지금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면 12.3이 3단계를 거쳐서 완결되지 않으면 12.3이 내란이 아니라 혁명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의 혁명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것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1단계 구속영장 발부되고 구속됐을 때 예. 헌재에서 탄핵 인용됐을 때 예. 3단계는 정권 창출이 됐을 때 범민주 진영에서 네. 되면 그때야 비로소 12.3이 내란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윤석열이 이번 탄핵 심판에서 인용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더없이 좋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다음 단계인 정권 교체에서 실패한다면 도로 아무타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최종적으로 끝내려면 조기 대선까지 우리 민주시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그때까지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 내란 세력들과 싸워 이길 때까지 긴장의 끈을 절대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윤석열 탄핵 인용이
정말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 올해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